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간만에 리플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플 XRP의 단독적인 상승이라기보다 비트코인 대장주가 이끄는 커플링의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리플 XRP의 기술적인 위치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었던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흰색 동그라미를 먼저 보시면 그동안 볼린저 밴드의 하단 부위에 있었던 가격 차트가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하단 다음엔 상단이라는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노란색 RSI입니다. RSI 역시 공포에서 희열 구간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연두색 보시겠습니다. 미약하지만 꾸준히 유입된 메이저 자금들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낸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리플 XRP 가격을 이끌었다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은 보다 긍정적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 리플 이사 선 맥브라이드가 XRP 커뮤니티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리플과 XRP에서 큰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선 맥브라이드가 누구인지 말씀드리면 2021년 8월부터 2024년 3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리플의 글로벌 인재 채용 담당 이사였다고 합니다. 보니까 구글과 아마존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능력이 출중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해당 빅 뉴스가 무엇인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제 리플의 이런 빅 뉴스 소식은 양치기 소년의 대접을 받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가령 리플스웨 컨퍼런스 등 빅 이벤트를 앞둘 때마다 리플과 XRP에게 빅 뉴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루머가 있었었고요. 최근에는 상당히 비슷한 루머들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었지만 막상 당일이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XRP 커뮤니티들의 실망감을 자아내왔고 그래서인지 이번에 해당 리플 전직 이사의 발언에 대해서 조롱하는 댓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리플 이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XRP 생태계에 어떤 큰 뉴스가 오고 있고 이미 도착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서 XRP는 가격 폭발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간의 빅 소식에 대한 출처는 사실 알 수 없는 출처가 많았지만 이번 빅 뉴스에 대한 출처는 전 리플 이사 선 맥브라이드라는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전에 루머와는 조금은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리플과 XRP의 상황에서는 XRP 커뮤니티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에 대한 소식을 조심스럽게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 맥브라이드의 발언 속에서 오늘 두 가지의 리플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XRP 레저상에서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의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수정사항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문가, 커뮤니티, 더 나아가서 법률가까지도 해당 소식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M의 출시는 개발 전문가에 의하면 수정사항에 대한 밸리데이터의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앞으로 28일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르면 3월은 되어야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매력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XRP 레저의 AMM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것은 제가 별도 콘텐츠를 통해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블록체인 보안 업체 해켄 보고서에 의하면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의 계정을 해킹한 것은 리플 내부자 고위 임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해킹에 활용된 월렛 중 하나가 과거 크리스 라센 월렛에 6,460 XRP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이 주소는 탈취 자금 중, 그러니까 이번에 탈취했던 자금 중 일부인 37,500달러를 또 다른 해커 관련 중간 지갑 주소로 보내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과거 크리스 라신에게 자금을 보낸 인물이 이번에는 해커에게 자금을 보낸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설명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 라센의 몇 개의 지갑을 공격해서 얻은 자금을 그 공격자가 한 지갑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중간 지갑을 설정을 해서 중간 지갑을 통해서 또 다른 지갑으로 보내고 그런 형식을 띄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 지갑이 과거 크리스 라센에게 송금했던 지갑 주소와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등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 그리고 소송 및 리플 사업 등 XRP를 둘러싼 여러 생태계, 그리고 통화 정책 관련 변화들에 대한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해킹 의혹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리플 고위직 관계자에 의한 소행이라면 이에 대한 의혹은 더욱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크리스 라센이 이번 헬센의 보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록 크리스 라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는 리플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SEC의 아크 22세어스 현물 이더리움 승인이 연기된 가운데 해당 투자기관이 현물 이더리움 수정본을 비트코인 ETF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현금 정산 등으로 해서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5월 타겟으로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부보다는 다소 높게 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자체만 보았을 때는 사실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이더리움 자체보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생겨야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비트코인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얼마 전 SEC가 5천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자의 유동성 공급자 등은 딜러 또는 국채 딜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안 발표로 인해서 지금 미국 암호화폐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발이 뒤높은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회론자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 피터 시프 역시도 SEC가 내놓은 암호화폐 시장 딜러 등록 의무화 규제안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 SEC는 의회 승인 없이 증권 딜러와 같은 용어를 재정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입법 격차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법안이 필요 없다고 한 반면에 사실 어제 미국 재무장관 옐런은 현재 규제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의회로부터의 암호화폐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준수해야 할 현재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규제 당국과 그리고 기업들이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면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현재 미국의 현 주소라면 이 현 주소가 몇 년 동안 진척이 없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향후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이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